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편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상당히 깜짝 놀랄 만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뭐 항상 여론조사하면 여러분들 뭐 이거 믿을 수 있다 없다 나오는데요. 어쨌든 간에 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조사는 조사니까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미디어 토마토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바로 4월 13, 14 이틀간 조사한 내용인데 상당히 그러니까 따끈따끈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요걸 보면은요, 여러분들. 자, 윤 대통령 지지율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고, 뭐, 우리가 이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건데, 10% 이상이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빠지고 전부 다 폭삭폭삭 빠지고 있고, 그리고 이번 총선 참패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의 책임을 압도적으로 크게 묻고 지적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지금 1등에 누가 하고 있느냐? 유승민이가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상당한 편차로 2등을 달리고 있어요. 야,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참 한번 같이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전공의 대표, 이번에 이제 이 가톨릭 중앙의료원 인턴 대표였던 류오카다. 자, 이분이 말이죠.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본인이 조사를 딱 했다는 겁니다. 대면 조사를 해봤더니, 서면비 대면 인터뷰 조사를 해봤더니, 전공의계 15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군 복무기간을 줄여주면 절반은 복귀할 것이다. 뭐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상당히 긍정적 신호 중에 하나는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신성한 병역 의무를 조건으로 해서 복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지 않아도요. 지금 의사들이 너무나 자기 의사들의 이익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야, 이거는 이기주의 극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받아 싸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요, 이 조국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 지금 그러지 않아도 말이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한동훈 특검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하겠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야당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쌍특검을 다시 몰아붙일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최상병 사건이고 한동훈 특검이지만 결국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시간 문제가 아니냐. 이거 우리가 다 예측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조국의 이 작전, 언젠가는 역풍을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지금, 친명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재명이 연임해도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씩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우선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너무 자세하게는 안 할게요. 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말이죠. 이 긍정평가에는 26.3, 부정평가에는 69.6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자, 그래서 이 빠진 이유는 뭐 결국 이게 뭐 다 이 총선 여파로 이렇게 빠진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주는데, 자, 우선 말이죠. 지금 영남조차도 긍정평가가 30%대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지층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등을 돌렸고, 30대에서 50대까지의 대통령의 지지율은 10%대에 불과하고, 20대 지지율은 20.9%로 간신히 20%를 넘었어요. 예. 그리고 30대는요, 긍정이 15.4, 부정이 76.5. 그리고 40대는 긍정이 15.4, 부정이 84.2. 그리고 50대는 긍정이 17.5, 부정이 78.2가 되겠습니다. 무려 60대도 부정이 높아요. 예, 부정이 53, 긍정이 43. 자, 부정평가가 전반적으로 높고요. 70대 이상만 긍정평가가 한 3% 정도 앞섭니다. 예. 자, 그래서 20대하고 30대, 50대, 70세 이상 지지율이 10% 이상 크게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충청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하고 있고, 호남 지지율은 불과 10%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참 위험한 국면이 아니냐. 그리고 영남에서조차도 긍정평가율이 30%에 불과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정권의 위험 신호가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중도층 지지율도 20%대로 추락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흐름을 보면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팍 떨어졌죠? 4월 두 번째 주에서 37.1에서 11%가 빠졌어요. 무려 26.3으로. 부정평가는 59.5에서 69.6으로 10% 정도가 또 부정평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중도층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지는 거. 이거가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 되겠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보수층에서조차도 긍정이 46.2, 부정이 무려 50.6. 그래서 보수층도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거 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겠죠.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게 이제 추세가 무섭잖아요. 예, 추세가. 굉장히 위험하다. 예.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요, 정당 지지율 보면 민주당이 34.2, 국민의힘이 31.3, 조국당이 14.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5.5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거는 이제 여러분께, 이 정도로 이제, 당 지지율은요, 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 지지율을 보면 말이죠. 세대별로 볼 때는 3040, 지역별로 볼 때는 호남을 제외하고서는, 좀 많이 빠졌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신호 중에 하나가 아니냐. 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 민주당하고 조국당을 합칠 경우에는 34.2 대 14.8이 되니까 이게 뭐 거의 50%가 육박해요. 49%가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31.3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 한 20% 이상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이 경기 인천하고 충청에서,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호남의 경우에는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지지세가 양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주 전라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39.7, 조국혁신당이 30.0 이렇게 되고, 국민의힘은 불과 8.9. 그리고 서울을 보면은요, 다행히 국민의힘이 높아요. 39.5 대 35.5,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12.9. 그러니까 이것도 야당을 합치면 국민의힘이 게임이 안 된다. 자, 그리고요, 이 중도층을 보면은요, 민주당 대 국민의힘이 33.6 대 국민의힘이 25.4고요. 중도층에서도 조국이 무려 15.0%포인트까지나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아, 이거 뭐 기분이 안 좋습니다. 자, 이거 정당 지지율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뭐냐면은요, 이번 이 참패, 누구한테 책임 있느냐? 딱 그랬더니요, 대통령한테 책임 있다가 68.0,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책임 있다가 10. 그래서 압도적으로 대통령 책임론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성별, 연령, 지역, 진영을 불문하고 참패 원인을 갖다가 윤 대통령으로 지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도층의 60% 이상도 대통령이 책임 있다. 그리고 보수층도 60.2 대 한동훈은 10.9, 진보층도 윤석열 78.7 대 한동훈 13.9. 그래서 진영과 관계없이 윤 대통령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조차도 윤석열은 45.1, 그리고 한동훈은 9.6. 그래서 압도적으로 우리 보수층에서도 말이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윤 대통령 책임률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윤 대통령 지지율은요, 지금 24주 만에 20%대로 추락을 하고 있다. 예. 자,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추락이 굉장히 센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러면은 국정 안정을 위해서 지금 이제 이 여당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 이게 38%고요. 차별화를 위해서도 여당을 견제해야 된다. 이게 이제 54.0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차별화를 하거나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아, 이거 뭐 별로 이렇게 이것도 윤 대통령한테는 좋은 얘기가 아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당 대표와 관련해서는 깜짝 놀랄 결과가 되는데, 유승민이가 말이죠, 26.3으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한동훈은 20.3, 그리고 안철수가 11.6, 나경원이 11.1, 권성동 2.0, 권영세가 1.9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들 이 표에서 보시듯이 지금 이제 이 유승민이가 무려 6%나 높게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건 뭐고요. 이 국민의힘을 이끌 사령탑으로 유승민이가 1등까지 갔는데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보수층만을 대상으로 하면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예, 압도적으로. 자, 그래서 예, 지금 예, 전체 응답자로 보면 26.3%. 그리고 이제 이 한동훈은 20.3%가 되겠고. 자, 그런데 연령별로 보면은요. 자, 유승민은 40대, 50대, 한동훈 위원장은 70세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고, 지역별로 보면요. 유승민이는 충청과 호남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청, 호남을 빼놓은 나머지 지역에서는요. 유승민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고, 영남에서도 두 사람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리고 중도층에서는요, 유승민의 지지세가 30% 이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진보층에서도 유승민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 반면에 보수층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었다. 예,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와 있어요. 자, 이 정도를 보면은 말이죠. 이거 한동훈 위원장 여론 관리를 잘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의 행보는 협치보다는 견제, 견제. 그러니까 이제 강경하게 투쟁해야 된다.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이게 38.2%고요. 그래도 정부 여당하고는 대화나 협치해라. 이게 55.6%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과 조국 간에 경쟁적으로 국민의힘과 각을 세우는 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피곤해하는, 피로도가 높아가는 이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국민의 여론을 조국과 이재명이는 제대로 지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께 이 지표별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참 이걸 보면 참 이게 우리 여권 할 일이 굉장히 많고, 이 대통령실도 보다 다양한 이 보완책 아주 긴급하게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지방선거가 지금 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만약에 지방선거까지 이번 같이 만약에 참패를 한다. 그러면요, 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만회할 수 있는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라. 그리고 이 민심,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론조사 결과는요, 이거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없다, 이거를 떠나서, 이거는 반드시 원인 분석을 잘해서 여론의 흐름을 아주 치밀하게 분석하고 대응책을 즉각 강구해서 적용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이거는 말씀을 드렸고, 조국이가 말이죠. 지금 느닷없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때리고 있어요. 바로 뭐냐? 최근에 중앙재검을 좀 경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용산에서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그야말로 딱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예. 자, 그게 뭐냐?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문제를 두고, 아니, 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우리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요건 거고요. 대통령실은 그거 왜 수사하려고 그래? 지금 2심 재판 끝나고 나서 봐야지. 예,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경호가 찍혔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현 법무장관이 취임하면서 지금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지난 여름 인사죠. 여름 인사에서 1년 더 유임이 됐는데 이거 빨리 바꿔치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지금 검찰총장도 이 특정 지역 출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야권과 관련된 이 수사, 이것도 제대로 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김건희 여사 이 주가 조작 사건을 왜 건드느냐. 그러면서 이제 중앙지검장 경질설이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고검장으로 빼버린다. 이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바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느닷없이 지금 이제 조국이 말이죠. 중앙지검장 자리를 가지고서 정권 내부에서 긴장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면서 윤 대통령의 관심은 온통 본인과 배우자의 신변안전 뿐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요, 즉 윤석열 라인 고위급 검사 사이에서 긴장과 암투가 전개되고 있는데,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놓고 대통령실과 검찰 내부에서 긴장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와 김건희 여사 관련 혐의 처리 입장이 인선의 핵심 기준이다. 윤 대통령은 곧 대두되게 될 운명인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서
뻔뻔한 방패 역할을 하고 정적에 대해서는 더 무자비한 칼을 휘두르는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러면서요. 국정운영 능력이 제로에 가까운 윤 대통령의 관심은 이제 온통 자신과 배우자의 신변 안전일 뿐이다. 이런 비판적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뭐 이 송경호 지금 이제 중앙지검장 그래서 2년 이상 지금 이제 자리를 2년 가까이 중앙지검을 끌고 있어요. 왜냐하면 2020년도 5월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된 이후에 발탁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왜 이제 대통령실하고 사이의 갈등, 그래서 송경호 지검장을 바꿔치기 한다, 교체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냐면 지금 주가 조작 사건 처리를 놓고 지금 이제 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직접 수사 필요성을 제기해서 대통령실하고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2심을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려도 늦지 않는데 왜 이렇게 중앙지검이 서두르느냐.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 2월 달에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의 경제수사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2월 달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성대 장관 청문회에서조차도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뭐라고 문제 제기를 했느냐. 송경호 검사장이 윤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이견이 있어가지고 검사장 교체에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바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됐느냐. 요렇게 아예 까놓고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송경호 지금 이제 중앙지검장과 대통령실의 갈등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차기 서울중앙지검 하마평까지 나왔어요. 자, 그래서 하마평에 따르면은 지금 이진동 서울 서부지검장 연수원 28기, 그리고 신흥석 대구지검장 28기, 그 다음에 신봉수 수원지검장 29기, 이창수 전주지검장 30기, 이런 사람들이요. 윤 대통령하고 근무 인연이 있어서 그리고 또 특수통이고 지금 이 거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진동 지금 서울 서부지검장의 경우에는요. 윤 대통령이 대검 중앙수사 2과장일 때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함께 수사한 바 있어요. 그리고 중앙지검장일 때 형사 3부장으로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흥석 대구지검장의 경우에는요.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일 때 지금 이 검사장 후임으로 형사 3부장을 맡았어요. 예, 그런 게 이진동 후임으로 형사 3부장을 맡았고 신봉수 검사장의 경우에 수원지검장 이 사람은요.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특수 1부장 그리고 검찰총장 때는 중앙지검 2차장을 맡았어요. 그리고 전주의 이창수 지검 검사장은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대변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아주 최고의 요직으로 자리바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조국이가 이렇게 내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지검에서 최근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 수사 중에 있다. 그리고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필요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예, 그리고 조사 필요성이 있느냐? 이 질문과 관련해서 수사 대상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를 해야 한다. 예, 그리고 서면 조사를 조율하고 있느냐? 이런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는요.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말하기는 어려운데 진행되는 공판 상황을 검토하면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자들의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 여사 조사 가능성이 없는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재판 중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같이 조사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조국이는 연일 지금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당선자들하고 말이죠. 총선이 끝나니까 바로 그 다음날 대검 앞에 가서 기자회견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를 촉구한 바 있어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 도이치모터 사건의 공범들이 모두 처벌받았는데 왜 김건희 여사는 소환 조사하지 않느냐? 자, 그래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만들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아주 강공일변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참 이거 문재인 정권에서 2년 이상을 탈탈 털어갖고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성윤이조차도 이거를 기소하지 못했잖아요. 기소는 관두고요. 이성윤이 그 아주 애완견 중에 애완견인데 이성윤이도 아예 소환조차도 못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물고 늘어진다? 안타까운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친명 좌장 정성호가 이제 바람잡이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바람잡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연임시키는 게 좋겠다. 왜? 지금 연임이 왜 필요하냐? 당내 통합을 강화할 수 있고,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게 대여투쟁 아니냐? 그래서 대여투쟁을 확실히 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이게 이렇게 주장하고, 더군다나 연임 제한 규정이 당원 당규상을 얻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예. 다만 이재명이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당신은 당내에서 여러 가지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공격도 많이 먹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은 당시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 이번 8월에 당대표 연임이 마땅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박지원이도 바로 어제 말이죠. 당연히 계속해서 대표를 맡도록 해야 된다. 예, 그래. 왜? 지금 이재명이가 그 리더십 때문에 총선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당내 분위기를 보면은요, 단독 175석을 가지고서 일당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임설이 피어오르는데, 정치권에서는 이재명의 당내 입지, 그리고 이재명의 체제가 굳어지는 것만큼 차기 당권주자들이 전당대회 조전하는데 머뭇을 수밖에 없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제 그 재선으로 간다 이거죠. 예. 자, 이 정도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뉴욕하다. 이 전 가톨릭 중앙의회는 인천 대표인데, 이분이 오늘 종로 센터포인트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자, 그래서 전공의 150명에 대한 서면 인터뷰, 그리고 대면 인터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거 한마디로요, 완전히 의사 직역이 완전히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이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서 전공의들이 지금 1,300여 명이 지금 사직을 했는데, 절반가량은 복귀할 수 있다. 다만, 그냥 복귀하는 게 아니라 군 복무 기간을 현실화시켜주고, 선의의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을 시켜주고, 이러한 선액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요, 종로에 있는 센터포인트 빌딩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전공의 150명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요, 사직 전공의 중에서 절반은 복귀 생각이 있고, 한 인턴은 군 복무 기간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동료들도 후배들도 전공의를 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지금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인턴은요, 현재는 전공의를 하지 않으면 현역 18개월, 전공의를 마치거나 중도 포기하면 39개월 군의관을 가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굉장히 어렵다. 예. 자, 그리고요, 이제 조건을 또 말하고, 좀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 업무가 고되고 난이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 알맞은 대우가 필요하다.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복귀하지 않겠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결과, 사망을 포함해서 무분별한 소송을 막아야만 복귀할 조건을 찾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완전히 수련을 포기하는 경우가 할수록 늘어나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전공의 수련 완전 포기한 사람은 현장에서 끼는 것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련이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이탈과 생명을 다투는 과일수록 지상일수록 이 붕괴되는 것을 느낀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일부 전공의들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한 회의감을 갖고 있다. 이런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뉴욕시는 한 전공의는 환자와 의사가 나타났다. 보람을 못 느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전공의는요, 의주빈 하마스에 빗댄 하마스라고 부르며 살인자도 이렇게 욕을 안 먹을 것이다 라고 대표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수련의 1, 2차하고 3, 4년 차하고도 인식의 차이가 상당하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뭐냐? 말년차의 경우 수련 환경이 너무 열악하지만 들린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지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고, 이제 1, 2년 차 인턴의 경우는 미련 없이 떠나겠다. 이런 생각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권의 계속 이거를 굉장히 깊이 있게 변수로 보고 있는 것이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이재명이가 의료개혁하고 시민사회 여야청이 참여하는 보건의료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제의했는데 이게 결국은 여론전에 돌입하는 중대한 신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